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정유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약 20여 년간 전문 의사로서 이제 신경외과 수술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척추 질환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뇌 동맥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동물 실험실에서 그 미세혈관 수술을 꽤 장기간 연마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982년에 아마 첫 케이스를 한 것 같습니다만, 1981년 말이거나 2년에 그 뇌동맥류 환자가 왔는데, 뇌동맥류라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혈관 벽이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이 이제 근육층입니다. 그 근육층이 그 대개 이제 혈관이 나뉘는 그런 이제 분기점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근육의 일종의 디펙트라고 그러는데, 근육이 이제 소실되거나 약해가지고 혈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포도같이 꽈리같이 이게 볼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굉장히 벽이 얇으니까 이제 우리가 용을 쓴다거나 그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뭐 화를 많이 내거나 뭐 어떤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파열될 수가 있죠. 그 파열되면 그게 동맥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서 이 두개골이 딱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개골 안을 우리가 뇌압이라고 그러는데, 그 뇌압이 그 같은 압력이 되어서 눌려질 때까지는 출혈이 계속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들었을 겁니다만, 주당 귀신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변을 보다가 뇌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생겨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경우를 주당 귀신이 잡아갔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뭐 같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쭉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개는 출혈이 되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한 반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50%는 사망하고요. 병원에 와서 그 의식 상태가 저희들이 이제 그레이드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그렇게 나누는데, 대개 이제 1, 2, 3까지는 수술을 해서 결과가 좋습니다만, 4, 5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거나 또는 완전히 코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되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뇌가 파괴되고 그 피덩어리가 아주 크게 있을 때는 일단 그 뇌 압력을 줄여줘야 되니까 그 피를 드러내는 응급수술을 합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경우에 이미 의식이 코마 상태거나 또는 세미 코마 상태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거의 다 사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이제 그 그레이드 1, 2, 3, 1, 2, 3인 경우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1980년대 초반기까지만 해도 되게 딜레이 오퍼레이션을 해서 수술을 파열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저희들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에 부종이 좀 빠졌을 때 수술이 가능할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출혈을 하거나 터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터지거나 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출혈로 인한 그 피가 녹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서 내 혈관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혈관이 이렇게 짜부러드는 거죠. 아주 이렇게 가늘어져 가지고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병원에 와서 올 때까지 한 반이 돌아가시고, 온 환자 중에서 한 20, 30%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해도 가망이 없는 그런 경우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레이드가 1, 2, 3인 경우에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개 90% 이상의 수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꽈리의 목을 크립이라고 해서 특수 기계로 물론 이제 5배, 10배 이렇게 확대한 수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수술을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크립으로 목을 짜매 주어서 피가 그리로 통하지 않게 해가지고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크리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제 경우에 그걸 지금 기억에는 한 700~800명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 그레이드 1, 2, 3에서는 수술 사망률이 제로였습니다. 한 사람도 사망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 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신불수라고 그러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발다리에 힘이 없어서 재활치료를 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만, 어느 누구에 비해서 그 수술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늘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제가 하는 그 안면 경련증에 대한 혈관 감압술도 그렇고 이 뇌동맥류 수술도 첨단 수술이라고 했어요.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첨단 수술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스크랍이라고 해서 다 이제 수술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퍼스트 나이프라고 그러죠. 칼을 이제 들고 먼저 째기 전에 그 인시전이라고 그러는데, 인시전을 엮기 전에 제가 잠깐 눈을 감고 한 10초 정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말을 소리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제가 그 고백을 하면 그 기도 내용은 제가 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그 모든 뇌동맥류 그레이드 1, 2, 3 수술 환자나 또 약 한 300~400명 정도 수술했던 안면경련증이나 3차 신경통에 대한 혈관 감압술 수술에 있어서나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의사보다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뇌동맥류 수술을 뭐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한 명의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1년에 봉생신경외과 병원에서 봉생병원 신경외과에서 1년에 100례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후배들이 하고 있는 이 케이스와 저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파열되고 난 뒤에 오니까 굉장히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MRI가 이제 이제는 아시다시피 기계가 발전해가지고 그 MRI를 이용한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그걸 MRA라고 그러는데, 혈관을 이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 기계를 이용한 엔지오 혈관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종합 검사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발견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발견을 하니까 되게 그것은 이제 중재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벤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재술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그 동맥류에 이물질을 넣어서 그 피떡이 생겨서 출혈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혈관 중재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수술을 하니까 굉장히 예후가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중재술도 하다가 사망하는 수가 있죠. 하다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또는 하기 직전에 터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내일 하겠다고 중재술 하는데 오늘 밤에 터져서 사망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여튼 뭐 아주 위험한 수술이죠. 그 시술을 하다가 터져도 그 중재술로 일단은 출혈을 막고 필요하면 다시 뇌를 열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그 시술을 해서 출혈을 하면 예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대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100명을 하면 그 중에서 한 2~3사람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전에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험성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지 않으면 그 시술은 할 수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대에는 물론 뭐 더 위험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출혈을 터지기 전에 하기 때문에 예후가 훨씬 좋다. 그런데 현재도 이제 우리 봉생병원 신경외과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시술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봉생병원도 그렇고요. 이쪽에 자천동에 봉생기념병원도 그렇고요. 아주 많은 예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뇌동맥류 수술을 첫 케이스를 지금 기억에는 1982년 초에 했는데요.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했죠. 수술하는데 총 들어간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킨 투 스킨이라서 그 인시전을 넣어가지고 마지막 다 꾸미고 끝날 때까지 한 8시간쯤 걸렸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대개는 이제 뭐 4시간, 5시간 이내로 아주 조금 이제 그 뇌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는 뭐 2-3시간에 끝내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젊을 때는 체력이 받쳐주고 이제 좀 이제 경험이 쌓으면 체력이 약해지는 대신에 기술이 늘어나고 그래서 늘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제가 첫 케이스부터 한 50례 정도 할 때까지는 뇌 세포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끔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생겼고요. 그 뇌동맥류 수술에 그 가장 저희들이 이제 외과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동맥류에 근접하기 전에 파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취 직전에 파열될 수도 있고 마취하는 과정에서 또 혈압이 올라가면서 터질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프리메이처 랍처라 해가지고 그 수술 도달하기 전에 좀 미숙아라고 그러죠. 프리메이처 베이비라고 그러는 미숙아라고 그러는데 그 도달하기 전에 먼저 터지는 거. 그래서 프리메이처 랍처라고 그러는데 그건 테이블다라는 게 수술대에서 수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사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데요. 제 경우에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한 케이스는 저도 깜짝 놀랐죠. 예를 들면 그 동맥류가 A콤이라고 해서 가장 깊이 있는 곳인데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중재술에서도 A콤 전교통 동맥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교통 동맥에 생긴 동맥류가 시술에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그 외에는 좀 덜 위험한데요. 저희들이 크리핑 한다고 열고 들어가서 수술할 때도 거기가 이제 굉장히 좀 깊으니까 또 힘들고 거기 잔잔한 혈관도 많고 또 대개는 이제 사이즈도 좀 작고 이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게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꽤 오래 전이죠. 제가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 하는데 그게 도달하기 한 4-5cm 전에 안에서 탁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 나왔어요. 왜 터졌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Oh my God 그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집중을 해서 수술했는데 그래 이제 한 30분은 이제 뭐 거의 사투죠, 사투. 환자와 저하고의 이제 환자 생명과 생사에 갈리면서 이제 사투를 하는 건데 하여튼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약 한 30-40분 동안에 무사히 그 클립을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그 환자가 결국은 이제 아주 좋은 결과로 살아났습니다만 그 수술을 클립을 하고 이제 정리하는 그러니까 슈처를 하고 이제 꼬매는 그 과정에서 그 이세레나라고 아주 훌륭한 제 스크랍 너스가 있었습니다. 제 조수죠. 조수인데 그 스크랍 너스가 이제 그 기구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맨롤 병원의 수술방에서 오래 계시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한 20년 됐기 때문에 제 수술 실장으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의 자제분이 셋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신부가 될 정도로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 세레나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 세레나 그랬는데요. 이분이 제보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한 30분 동안 그걸 할 동안에 제가 주여 이랬다는 겁니다. 주여 하고 또 주여 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제가 이제 워낙 그 수술을 많이 하고 잘하니까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주를 찾으면서 10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세어봤다는 거예요. 몇 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오마이 갓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중간에 주여 한 것은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세레나 스크랍 너스가 말씀이 그 한 10번 정도 제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10번째에 주여 하고 난 뒤에 그 크립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수를 쓰던 이제 이대성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 간호조무사 출신인데 이분을 제가 이제 아주 단련을 시켜서 그 우리 신경외과 수술에 내 혈관 수술이나 이 현미경 수술에 아주 조수로서는 아주 뭐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조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선생, 그 지금 이세레나 말씀하는 그 말이 맞느냐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희한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먼 훗날 그 이세레나 여사가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백혈병으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2, 3년 전에 그 집에 갑오로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에 이제 가톨릭에서 있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모습을 주물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 대학의 조형학과 교수께서 전하면 제가 모릅니다만 주물로 이렇게 만드는데 크기가 제법 한 이 정도 돼요. 십자가가 되는데 그것을 그 가족들 신부가 되기 직전인가 하여튼 그 자제분들 학교 신학교 다닐가 그랬는데 가족 회의를 해서 이런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우리 원장님에게 정의화 원장님에게 드리고 싶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그 축도라 그럽니까? 그걸 해주셔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성물이죠, 성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선물로 받고 지금도 제 집 그 거실에 그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때 제가 주를 10번을 찾고 결국 그 위험한 대개는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무사히 그 수술 잘 끝내서 살아난 것을 제가 아주 기이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동맥류 수술에 대한 이야기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